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카타르 현지는 물론 전 세계 참가국들의 열정적인 응원 속에서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중동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는 의미가 깊은데요. 오세혁 아나운서가 숫자로 보는 월드컵 면면을 짚어드립니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월드컵이 중동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최국 카타르 역시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이 처음인데 개최국 자격으로 첫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바로 축구 강국 브라질입니다. 1958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모두 5차례 정상에 올랐습니다. 1회부터 카타르까지 22번의 월드컵 본선에 모두 참가하는 국가 역시 브라질이 유일합니다. 브라질을 포함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나라는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루과이는 2번 이상 우승했고 잉글랜드와 스페인도 한 차례씩 우승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대회는 32개국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국 수가 32개국이 아닌 48개로 확대됩니다. 카타르의 국토 면적은 약 11,58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기도보다 조금 넓은 수준으로 역대 월드컵 개최지 중 가장 작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팔린 입장권 수입니다. 카타르 전체 인구인 280만 명보다 더 많은 티켓이 팔린 겁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잉글랜드 순으로 많은 표가 팔렸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상금 총액은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50억 원입니다. 우승국은 약 570억 원, 준우승팀은 약 406억 원을 받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도 약 122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위해 2,290억 달러, 약 310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직전 러시아 월드컵 때의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연합뉴스TV 오세혁입니다. 올해는 월드컵 우승팀에 주어지는 트로피 피파컵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승을 해도 피파컵을 시상식 때만 잠깐 안아보고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는데요. 월드컵 트로피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 이보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2명이 지구 모양을 떠받든 모양으로 만들어진 월드컵 트로피. 하지만 처음부터 이 디자인의 트로피가 사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1930년 1회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1970년 멕시코 월드컵까지는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 니케의 모습이 담긴 줄리메 컵을 사용했는데요. 1970년 브라질이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하며 줄리메 컵을 영구 소장했고 1974년 서독 월드컵부터 지금 모습의 트로피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He was also thinking how the winner have to use it in front of the camera. And so he was starting a way that they can really keep in the hand and rise, like a cup in a ceremony. 18K 금으로 제작된 무게 6.175kg의 트로피는 처음 만들 당시 5만 달러의 가치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2천만 달러, 약 268억 원 정도의 가치로 추산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는 우승국의 축구협회가 4년간 보관한 뒤 다음 월드컵 때 피파에 반납하도록 했지만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는 시상식에서만 진짜 트로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피파의 트로피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대신 우승국에는 진짜 트로피와 똑같이 만든 모조품 트로피가 증정됩니다. 월드컵 트로피는 종전 줄리메컵과는 달리 월드컵에서 3번 우승하더라도 영구 소장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대신 2038년 월드컵 우승국까지는 하단에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보연입니다.
20년 전 호수에 방류된 작은 금붕어 한 마리가 30kg이 넘는 초대형 금붕어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30분에 가까운 사투 끝에 낚시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 몸통보다 더 큰 금붕어를 지구촌 화재에서 만나보시죠. 붉은 주황색을 띤 초대형 물고기. 체격 좋은 남성이 겨우 들고 서 있을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의 정체는 금붕어입니다. 20년 전 낚시터 측이 호수에 방류한 건데 그동안 잡히지 않다가 2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무게 30kg이 넘는 이 금붕어는 비단 잉어와 향어 사이에 태어나 일반 금붕어보다 더 크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낚시꾼은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금붕어를 다시 호수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호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반려견들. 같은 방향으로 콩콩콩 뛰기도 하고 주인의 손짓에 동작을 취하는 등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춥니다. 독일에서 열린 반려견 댄스 대회입니다. 난이도에 따른 기술 점수와 예술성, 정확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인과 반려견 사이의 유대관계, 소통이라고 하네요. 흔한 병뚜껑이 모여 멋진 드레스로 변신했습니다. 과일이 그려진 음료 봉지는 물론 각종 포장지들로 만든 드레스도 눈길을 끕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트레션쇼란 이름의 아주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비닐봉지와 신문,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패션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작품을 만든 디자이너는 물론 런웨이를 활보하는 모델까지 모두 10대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I decided to take part in this year's fashion show because I really want to make a change and we can see that we are all being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트레션쇼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생생한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태국에 마련됐습니다. 전시 공간 가득 펼쳐지는 생생한 디지털 영상. 태국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시설인 방콕 국립박물관에 실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한국실이 마련됐습니다. 정조의 화성행차 기록을 토대로 조선 왕실의 의례를 담은 왕의 행차와 불교적 세계관을 소재로 한 영혼의 여정, 두 편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해당 전시는 내년 5월 21일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가 끝난 뒤에도 방콕 국립박물관에 한국 코너를 신설하고 상호 교류 전시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길이 12.2m, 높이 4.6m에 달하는 쉔이라는 이름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티렉스 화석으로 이달 말 홍콩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3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습니다. 화석에 복제뼈가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결국엔 경매가 취소됐습니다. 티렉스의 뼈는 총 300개에서 380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쉔의 진짜 뼈는 79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짜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수천 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IT 기업들이 트위터에서 해고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머스크에 대한 직원들의 반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업체는 머스크가 재택근무를 금지한 것을 두고 근무지보단 당신의 기술이 중요하다며 인재들을 향해 손짓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초록색 티셔츠에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인형, 발밑에는 초록색 축구공도 놓여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축구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은 아기 예수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염원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 유니폼을 입기 시작해 월드컵 때마다 무려 50년 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ould like a marmalade sandwich. I always keep one for emergencies. So do I. I keep mine in here.